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갈수록 더해져 이제는 민근에게 완전히 타인처럼 대한 지도 오래되었다. 그래도 민근은 어머니를 볼 때마다 연면의 증에다 안타까운 사모의 감정까지 더해져 꺼질 줄 몰랐다. 이메일로만 이따금 어머니의 안부를 물어오던 형이 2년간의 유학을 마치고 다음 주에 돌아올 예정이었다. 며누나의 결혼 소식을 아직 알리지 못했던 민근은 형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아직까지도 민근은 형에게 과연 며누나의 존재가 어떨지 궁금할 때도 있었다. 형의 성격상 아무리 관심이 없는 척해도 한때 뜨거웠던 사이였던 만큼 관심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굳이 알릴 필요까지 있을까 하고 생각해봤지만 민근 나름대로의 생각은 이랬다. 형이 아무리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 지금의 형수를 선택했지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연에 대한 짐은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짐이 형에게 어느 정도의 죄책감을 가지게 했는지 가늠하기 힘들지만 아무리 채소로 잡더라도 양심을 찌르는 가시였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빨리 미연의 결혼 소식을 전해줘 이제는 마음의 짐을 드러내고 자신의 길을 가도록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39. 드디어 원영이 장장 2년이라는 외국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다. 원영은 입국을 하는 대로 처갓집으로 직행했다. 어서들 와. 박서방 수고했네. 장모가 거실에서 맨발로 쫓아나오며 반겼다. 아버진 어디 가셨어요? 그래, 너희 아버진 항상 용모가 많은 분이시지 않니? 글쎄, 요즘 부쩍 골보를 치러 자주 나다니시는구나. 당신 말로는 내년에 있을 총선에 대비해서 여러 사람들과 교류를 미리 해놓아야 한다지만 오늘 같은 날엔 한번 빠져도 될 텐데 말이야. 주승이는 이제 완전히 중학생이라도 해도 알아줄 만큼 몰라보게 컸네. 호호. 엄만 내년이면 중학교에 들어갈 텐데 이제 그렇게 보일 때도 됐지 뭐유. 참 그리고 박서방 사돈 어른의 건강이 매우 안 좋은 걸로 듣고 있는데 괜찮은가 모르겠네. 아직 병원에 안 갔다면 짐이 정리되는 대로 얼른 갔다 오게. 예,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안 그래도 내일쯤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엄마, 참 저희들이 살 집은 알아봤어요. 글쎄, 박서방이 이곳 어창지검에 복직되고 몇 달 뒤쯤 서울 쪽으로 발령이 날지도 모른다고 해서 어디 쪽으로 해야 될지 몰라 아직 못 서둘렀어. 하긴 서울도 이곳에서 1시간 반 거리니 굳이 고생이 되더라도 이곳에서 출퇴근을 하든가 관사에 있겠다면 이곳도 구해도 관계없겠지만 말이다. 그럼 내일부터 저랑 우선 집이나 구하러 다녀봐요. 예, 뭐가 그리 급하다고 그래. 당분간 이곳에 함께 같이 살다가 좀 여유있게 구해도 되지 뭐.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 며느리 노릇도 제대로 못했을 텐데. 그 전에 시어머니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병수반이나 좀 해주라고. 엄만. 재진은 엄마가 오늘따라 눈치 없이 왜 이러실까 하고 엄마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눈을 끔뻑거린다. 사실은 병수발 등 성가신 일은 체질상 딱 질색이다. 근데 엄마가 물론 사이 앞에서 예의상 그래 보는 그겠지만 눈치 없이 괜히 그 일을 끄집어내는지 몰라. 사실 엄마와 단둘이 있을 때 얘기해보면 경우가 달랐다. 엄마도 크게 고생을 해보지 않고 살아오신 분이라 귀찮고 성가신 일은 싫어했다. 그래도 한때 아버지가 정계에 진출한답시고 몇 번 출마했다 떨어지고
그동안 선거 비용이다 뭐다 하여 경제적으로 힘든 때는 파출부까지 내보내고 고생을 한 시절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최진이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어머니의 삶은 비교적 평탄한 그 자체로 보였다. 근데 내년에 있을 총선 때문에 바쁘다고? 설마 아버지가 또 났을까? 아닐 거야. 엄마, 아버지가 총선 때문에 왜 바쁘대요?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언이나 자문을 해주려고 그러나? 설마 이번에도 또 나가시겠다고 그러진 않겠죠? 글쎄다. 네 아버진 만날 나를 위원님, 사모님 소리 꼭 들려주겠다고 했다만 응감생심, 생전에 그러긴 이미 흘러버린 것 같아. 나도 이 나이에 그런 소리를 듣는 거 하나도 반갑지 않다. 그저 노년에 큰 횡행 없이 건강하게 살아갔으면 좋으련만. 원영은 모녀의 대화를 듣다 보니 이상하게 와닿는 예감이 있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언젠가 장인어른이 지나가는 말로 슬쩍 문을 뗀 적이 있었다. 박서방, 자네 앞으로 꿈이 뭔가? 예? 얼떨결에 받은 질문에 원영이 당황하여 대답을 못하고 꿈을 그리고 있자 검사인이 가령 검찰총장이 되고 싶다든지 앞으로 되고 싶은 일이 뭔가 이 말일세. 내 말의 요지는. 장인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곁들여가며 물었었다. 그때 원영은 검사인이 당연히 지검장이나 나아가 검찰총장이 되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장인은 끌끌끌 웃으며 말했다. 자네 지방대학 지대 나왔다고 했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연이니 학연이니 다 무시하고 그 자리에 올라갈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보는가. 물론 자네를 무시하려고 하는 소리는 아니네만 현실이 그렇다는 말이지. 대한민국 검사가 아직 이렇게 순진했어야 원. 원영으로서는 퍽이나 자존심이 상했기에 처음엔 그의 말을 수긍하려 들지 않았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 장인의 말을 수긍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철저히 그런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꼈다. 지방대 출신으로 외톨이와 다름없는 자신은 장래 검찰총장은 고사하고 당장의 좋은 부수에도 배치받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나마 그런 와중에도 검찰 내의 상명하복의 특성에 맞춰 물불을 가리지 않고 충성을 다한 끝에 해외 연수의 기회까지 얻게 되었다는 건 다행이었다. 자네 차라리 꿈이라면 그런 것 말고 위원님 소리 한번 듣고 싶지 않나? 장인이 느닷없이 그렇게 말해오자 당황하여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내용이라 한참 동안 잠자코 있었다. 국회의원이 되면 검찰 총수니 지검장이니 하는 그런 허울 좋은 자리보다는 훨씬 가치가 있을 텐데 말이야. 국감 자리에 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따끔하게 혼내주기도 하고 말이야. 하하하. 장인어른이 총선을 대비해서 여러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있다는 말과 이제 장인의 연세로 봐서 다시 출마할 생각이 없다면 그건 분명 자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일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물론 어디까지나 넘겨짚은 생각이지만 말이다. 그러한 생각은 밤이 되자 더욱 구체적인 빛을 띠며 다가왔다. 장인어른은 모처럼 저녁 식사를 같이 하기에 일찍 들어왔다. 반주로 몇 잔 마신 술 끝에 원영이 은근히 기대하고 있던 그 내용을 장인어른이 끄집어내었다. 박서방, 이제 외국 유학물도 먹겠다. 프로필로는 그만하면 꾸릴 데가 없을 것 같고 말이야. 언젠가 이 부분에 말했다시피 자네 내년에 어디 나 대신 총선에 나가 볼 생각 없나? 식사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 말에 깜짝 놀라 시선이 일제히 그를 향해 쏠렸다. 하하하, 뭘 놀라는가 사람들하고선. 물론 나도 이 나이에 다시 도전해 볼 수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벌써
원로 정치인 취급을 하고 있어 생각을 바꾸었지. 사위도 자식인데 자식을 정계에 진출시켜 그동안 내가 조금씩 다져온 정치 인맥도 사위에게 연결시켜주고 선거 때도 그 조직을 10분 활용하면 남들보다 고지를 정복하기가 훨씬 유리할 텐데 뭘 망설여.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